그 백혈구를 굶길 때, 즉 이제 조직과 조직 사이에 들어있는, 여기가 춘희동이에요. 춘희동. 이게 춘희동 주택가예요. 여기는 가정이고 주택가예요. 이게 조직이죠. 조직. 이게. 여기 혈관이 가가호호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고, 예를 들어 혈관이 여기까지만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정맥을 통해서 또 이렇게 빨려나가고. 그럼 여기는 조직액이에요. 그래서 백혈구는 이 동네에 안길, 큰 길에서부터 안길을 전부 청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 이 미화원 백혈구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멈청을 할 때 이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미화원. 3일 동안 굶었으니 보이는 게 없죠. 이제 배고파서 주인이 줄 알았더니 안 주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내 팔 흔들어서 내가 먹어야겠다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깨끗이 정화시킵니다. 마을 안길과 큰 길을. 마을 안길과 큰 길이 정화되고,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 백혈구가 움직이고, 세포도 뭐냐면 하나의 단일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세포도 자기 정화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몸도 자기 정화 시스템이 있듯이. 그래서 세포 속에 우리 몸의 백혈구에 해당되는 것이 세포 속에 들어있는 소기관인 리소좀이에요. 백혈구와 똑같이 리소좀도 당을 좋아해요. 근데 당 공급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는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 쓰레기들을 먹어치워요. 쌓여있는 것들, 식은 밥들. 쉰 반찬도 냉장고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들을 전부 정리해요. 세포 안에서는 리소좀. 세포 밖에서는 백혈구. 자기 정화가 일어나요. 이것을 오토파지 현상이라고 그래요. 리소좀이 세포 내부에서 자기 정화를 시킬 때 오토파지 현상. 근데 백혈구가 쭉 가가오를 돌아다니다가 불난집이 있어요. 이 불난집에 사람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죠. 그럼 이거 누가 미화원이 철거해야죠, 시에서. 그래서 이게 파괴된 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혈구가 이걸 먹어치워요. 만약에 이게 파괴된 세포라면. 백혈구가 알아봐요. 그리고 곧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집이. 그러면 백혈구가 이걸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거죠. 이건 백혈구가 처리하는 거. 그러면은 이 자리는 원래 세포가 있던 자리죠. 집터란 말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건물이 만들어져요. 줄기세포에 의해서. 이때 작동되는 게 효소예요. 효소가 이것들을 해야지. 효소는 일꾼이니까 새로운 건물을 만들죠. 세포를. 그리고 여기 리소좀이 자기 정화를 하다가, 집안 청소를 하다가, 아이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게 이 집안 청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너무 여태까지 몰랐는데 여기저기 구석구석 봤더니 여기저기 기둥이 썩어 있는 거예요. 이거 보수해서 쓰니 차라리 새집 짓는 게 나아요. 이럴 때 이 리소좀이 여기를 폭파시켜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 자폭. 세포의 자살 기전. 세포가 자폭하는 거예요. 세포가 자폭해서 없어졌네요. 여기는 백혈구가 직접 처리해 버렸고, 여기는 세포가 자폭했어요. 이걸 뭐냐면은 자살기죠. 이것을 아포토시스라고 그래요. 이건 아포토시스. 이건 오토파지 현상. 아까 뭐예요? 자체 정량하는 건 오토파지. 뭐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이걸 아포토시스. 자살한다. 그러면 자살했으면 시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백혈구가 먹어 치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이 빈자리에 어차피 집터니까
여기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몸청 때 대거 일어나는 거예요. 몸청 때. 요게 장청 때는 이게 약간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몸이 정화시키고 혈관도 모든 게 세포로 돼 있죠. 우리 몸에 세포로 돼 있지 않는 게 없어요. 약 100조에 가까운 90조 혈액세포까지 90조 이상의 세포들이 우리가 몸청을 반복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 몸을 한 번하고 몸청을 한 번만 하면 되나요?가 아니란 얘기죠. 한 번에서 다 정화되나요? 안 되지? 재개발구역 있죠. 재개발구역 할 때 그게 뭐 하루 만에 다 건물 철거하든가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건물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하고. 이처럼 단시간에 하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단시간에 하려고 하다가 걸려 넘어져요. 이런 개념을 모르고 단시간에 야 굶으면 좋아져 하면서 야 굶으면은 살도 빠져 굶어야 살 빠져 하면서 이렇게 뭐 하냐면은 이제 5일 단식 다이어트 프로그램 해가지고 5일, 7일, 뭐 15일, 3개월, 6개월 이런 프로그램도 봤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이 반발작용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왜 내장 운동들이 지나치게 정체가 돼요. 장 운동을 안 하게 되죠. 장이 운동을 해야 뱃속에서 열이 나잖아요. 우리가 근육으로 운동을 해야 근육에서 열이 나듯이 아무리 추운 겨울날도 군인들이 훈련받을 때 겨울철에 훈련받을 때 춥잖아요. 그러면은 모여가지고 쪼그려뛰기를 해요. 앉아서 뛰는 거. 그러면은 쪼그려뛰기 할 때 가장 힘을 받는 근육이 어딜까요? 배트비 열날 거 아니에요. 쪼그려뛰기 한 50번만 하면은요, 딱 쓰면은요, 몸이 후끈후끈해져요. 이 열이 우리 몸 내부로 들어왔잖아요. 거기서 발생한 열이. 한 번의 효과는 좋아요. 7일, 기간이 길수록. 아니, 안 먹고 살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안 먹고 살 안 빠질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그들이 갖고 있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그 식품들이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굶어서 빠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네 식품을 권하면서 어떻게 하는 칼로리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칼로리 제한 때문에 빠졌다 하지 굶어서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식품이 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식품이 빼지 않았단 말입니다. 살을 빼는 것은요. 누구냐면은 백혈구와 리소tom과 효소와 온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작동을 할 때 모든 이 시스템이 작동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한 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미네랄. 그래서 디톡을 할 때는 소금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몸청을 할 때는 장체나 몸청을 할 때는 소금을 오히려 빨아서 먹어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타사 다이어트 프로그램 보면은 뭐래요? 뭐 디톡 프로그램을 한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은 소금을 못 먹게 하죠? 아예 또 그런 개념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 종합 미네랄제만 먹게 하고. 그런 개념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음식을 안 먹잖아요. 대용식을 하죠. 그럼 절대적으로 소금량이 모자라는 거예요. 간이 안 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입으로 빨아서 먹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몸청을 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몸청을 반복하면 할수록 적당한 기간 속에서 반복하면 할수록 막힌 혈관이 뚫어져요. 심장, 콩팥. 그래서 대청소가 일어나는 겁니다. 재생, 복구. 재생되고, 복구되고, 배출되고. 나쁜 것은 배출돼야 되죠. 버려져야 되는 거니까. 집안 청소하면 온통 쓰레기죠. 이것들 전부 배출해줘야죠. 이걸 이제 이 대청소가 일어나면은 백혈구는 먹고 어디로 가냐? 이것들을 집어먹고는 어디로 가냐면은 비장으로 가죠. 비장으로 가서 죽어요. 그리고 오래된 혈액세포도 세포잖아요. 혈구도 비장에서 죽어요. 죽어가지고 분해돼서 간으로 가요. 간은 그것을 완전히 다시 재조립해가지고 합성해가지고 우리 필요한 영양소로 물질로 우리 몸을 만드는데 이렇게 재건하는데
재료로 재활용하는 거예요. 흔히들 특히 살 빼는데 체중 조절을 하는데 단백질을 많이 먹게 하는 프로틴이라고 하는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먹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건 결코 좋지 않아요.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주지 않고 단백질을 주게 되면은 그 단백질을 칼로리원으로 써버려요. 그러면 혈액이 산성화돼요. 그러면서 미네랄은 몽땅 빠져나가요. 예전에 황제 다이어트라고 하고요.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고기를 먹게 했어요. 단백질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혈액이 오염되는 거예요. 산성 높임물로.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칼로리원을 쓰일 때 무조건 혈액은 산성화. 그래서 황제 다이어트 개발자도 오래 못 사셨잖아요. 65세로 단명하셨죠. 혈액이 산성화되는데 뭔지 하겠어요? 우리 몸은 단백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몸의 단백질은 끊임없이 재활용돼요. 근데 우리 몸의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특히 탄수화물은 먹고 없어지고 먹잖아요. 그럼 쓰여져요. 쓰여지고 물과 이산화탄소로 빠져나가요. 오줌으로 나가고 숨으로 이산화탄소로 나가고. 자, 나무가 타면은 뭘로 뭔가 재가 수증기와 열과 연기와 재가 남죠.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연료는 없어지는 거예요. 탄수화물은 연료예요. 물론 일부 당들이 단백질과 결합해가지고 우리 몸의 세포의 조직을 이루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아주 극소수 미비예요.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끊임없이 보충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방은 저장 에너지예요. 필요할 때 쓰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에너지 대사 시스템에, 즉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배출하고 열을 내는 시스템에 문제가 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저장 에너지를 많이 놔둬버리는 거예요. 지방을 많이 만들어서 놔둬버려요, 우리 몸에. 이게 과체중이죠. 몸에, 예를 들어, 아궁이가 축축해요. 아궁이가 바람이 잘 안 통해요. 그러면은 매일 거기에 쓰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한 장작. 이걸 뗄감 계속 넣어주면은 아궁이에서 계속 태워야 되는데 못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아궁이 쪽에 거기에 뗄감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시골에는 부엌에서 했잖아요. 그럼 부엌에 계속 장작을 넣으면 부엌에 뗄감 계속 쌓이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체지방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아궁이가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집안이 차가운 거죠. 다이어트 한다고 살 뺀다고 칼로리를 컨트롤하고 단백질 대신 넣는단 말입니다. 독을 넣는 거랑 똑같아요. 살인행위예요. 살인행위. 단백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우리 몸에서 기가 막힌 재활용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장 속에만 해도 약 400조마리가 있다잖아요. 미생물들이. 이 미생물들의 수명은요. 일주일이 안 돼요. 하루, 2, 3일, 일주일. 그러면은 400조마리의 미생물이 있으면은 거의 매일 400조마리의 미생물이 나온다는 똥으로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단백질만, 미생물이 갖고 있는 단백질만 몸만 갖다 써도 우리 몸은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몸에 체세포가 죽는 것도 쓰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도. 그래서 단백질 환상을 버려야 돼요. 특히 왜 피트니스 할 때 근육 만든다고 할 때 닭 가슴살 이거 먹잖아요. 우리 몸에 단백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은 두부 한 모면 넘쳐요. 고등어 한 토막이면 넘치고 고등어 요만한 한 토막이면 다 넘치는 거예요. 요만한 한 토막이면. 남는 과도하게 들어가는 소화기관에 들어가서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은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은 전부 다 장내 부패균, 유해균들의 먹이가 돼요.
그러면 점점 고기를 먹으면 먹을수록 유해균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놈들이 주인한테 계속 신호를 보내가지고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음식은 누가 조절하냐면은 장내 미생물들이 조절해요. 장내 유익균이 많으면은 이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찾게 돼요. 우리 몸의 세포만 우리 몸이 아니고 함께 살아요. 어떤 학자가 얼마 전에 그랬더라고요. 구강에 있는 세포, 피부에 있는 세포, 장에 있는 세포, 장에 있는 균들, 조직 속에 있는 균들, 기생충들, 아주 미세한, 눈에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이런 기생충들, 뿐만 아니라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 그 다음에 피부에 있는 미생물들, 이것들이 합하면은 2000조 마리 돼요. 우리 몸의 세포, 기껏해야 100쪽에도 채 안 돼. 우리 이놈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 의해서 전체적인 통화 시스템. 단지 지휘자가 우리 몸, 뇌라는 얘기죠. 지휘자가. 그래서 장 속에 있는 유해균이 많아지면은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이 땡기고, 장 속에 유익균이 많아지면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이 땡겨지고, 그래서 하찮은 미생물들한테 조절당하지 마세요.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주도적인 삶. 내 판단에 의해서. 자제분들 혹시 근육 만든다고 닭가슴살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쌍수 들고 말리세요. 저 피트니스 클럽 다니고 몸 만드는 이런 사람들요. 그런 분들 건강한 사람 못 봤어요. 그런 분들 저랑 상담 많이 했었어요. 그럼 전부 하나같이 전부 다 핏과 안 좋아요. 왜냐하면 혈액이 산성화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나친 단백질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런 장청과 몸청을 해주면서 기본적인 영양분을 우리가 소화기관이 우리가 제대로 100% 작동을 못하잖아요. 노화돼서. 그래서 흡수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음식 속에 부족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우리가 영양식품을 먹어야죠. 보급식품을 먹어줘야죠. 자기 능력에 따라 필요에 따라 드셔주면 돼요.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은 꼭 뭐냐면 기본적인 것이 평소에 기본적으로 먹어야 할 것들 우리 자다민 건강 프로그램이죠. 건강식이죠. 건강 프로그램. 예를 들어 맵고 짜게 먹어라. 물 관리를 어떻게 해라. 또 뭐 운동 같은 걸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아라. 오히려 스트레칭을 위주로 해라. 많이 걸어라.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칼슘은 꼭 먹어줘라. 그리고 장에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장 케어 제품은 우리가 우리 시원장 제품을 꾸준히 먹어줘라. 기본 관리가 필요하죠. 기본 관리를 하다가 어차피 또 대청소하고 기본 관리하고 대청소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해야 안 해요. 매일매일 청소할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내 몸을 청소하는 게 아침을 굽는 거. 아침을 굽는 때 아까와 같이 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까와 같이 아포토시스와 오토파지 현상 그리고 자기 정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혈액과 임파 그리고 세포의 정화 매일매일 청소하는 거 그리고 오늘 청소한다고 아침에 청소한다고 낮에 계속 뭐 어지럽기만 하나요? 어지기만 하나요? 안 그렇죠. 그때 우리는 치워버리죠. 이게 뭐냐면 간식 안 하는 거. 우리가 간식 안 할 때 우리가 당장 일상생활 속에서 그때그때 어지러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는 거. 이게 간식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식을 하게 되면은 이직을 안 해요. 그래서 온 가정이, 온 집안이 다 쓰레기로 범벅이 돼요. 간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아침 먹지 말아라. 그리고 간식하지 말아라. 그래서 소화기관을 휴식시켜줘라. 쉬게 좀 해줘라. 그래야 소화기관이 회복되면서 점점 이제 소화 효율이 높아진다. 즉 기름을 적게 먹는 자동차가 된다. 소화 효율, 엔진의 소화 효율이 엔진의 연비예요. 하루 7끼를 먹고도 하루 사는 사람 있고 하루 1끼를 먹고도 하루 사는 사람. 하루 2끼를 먹고도 하루 사는 사람.
하루 7끼 먹고도 간식을 수시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우리 몸청 프로그램이 뭔지 오늘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들으시고 정리해서 다른 분들한테 우리 프로그램을 전할 사람들한테 또 사업적으로 잘 활용해서 이것을 어떻게 짧게 설명할 수 있느냐, 또 이해가 되게 설명할 수 있느냐, 많이 연습하기 바랍니다. 연습이에요, 연습. 상대방이 알아먹기, 첫째, 상대방이 알아먹기 쉬운 소리를 해야 돼요. 문제 제기를 해야죠. 문제 제기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다르다. 세 번째, 뭐냐면은, 대책, 대안, 이게 프레젠테이션이죠. 근데 이때 용어는 반드시 쉬운 용어를 써라. 5% 이내에 어려운 용어를 써라. 내가 100마디 했으면요, 5마디, 5단어 이하의 전문 용어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많이 쓰면 안 되니까. 갑자기 이제 우리가 찾아갔어요. 오토파진이 어떤 이런 얘기하면은, 그걸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귀 막아버리죠.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고 뇌를 안 써요. 이해시켜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뇌가 에너지를 안 써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의 뇌 운동을 뇌가 가장 적은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저게 뭔 말인지 생각하게 하게 되면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뇌는 일하기 싫어한다니까요. 뇌는 자기가 아는 것만 받아들여요. 쉽게. 그래서 지금 제가 드렸던 이 말씀들을, 드렸던 이 내용들을요, 내가 어떻게 상대방한테 이해하기 쉽게 해줄까? 이걸 하려면 연습을 거듭하고, 그렇게 하면은,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가족들이 우리 말 잘 안 듣잖아요.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쉬운 표현을 해주란 말입니다.